10 miles. 6:44. One thing I learned, it's time to wear shorts. Long pants, this jacket, not gonna work. The public library is right there, so I am gonna return all the books, and I also have a book on hold, so I should chec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돌콩입니다. 오랜만이죠? 책을 오늘 많이 갖고 왔죠. 원서 읽기. 여러분들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분들 계시죠? 그게 영어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내 눈높이에 맞는 재밌는 책을 못 찾아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재밌는 책, 원서 초심자도 내가 원서를 이렇게 잘 읽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그런 책들, 소위 말하는 페이지 터너들, 또 많은 분들이 finished in one sitting,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다라고 하실 정도로 재미있는 책들, 정말 푹 빠져서 내가 원서를 읽는지 공문서를 읽는지 까먹고 그 책에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오늘 소개를 다 해드려도 아, 그런 책이 있구나 하고 알고만 계시고, 사실은 내가 책을 구해가지고 읽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서 읽기가 좀 좀처럼 습관이 안 붙는다, 좀 지속적으로 못했다 하시는 분들, 투챕터 북클럽 10기 여러분 7월 말에 모집합니다. 8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7월 말에 제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모집을 하니까요. 꼭 10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서 읽기뿐만 아니라 공문서 팀도 있거든요. 공문서 팀에서도 주말에는 원서 읽는 소모임도 있고, 원서 팀에서도 주말에는 공문서를 읽는 소모임도 있으니까 원서 읽기 좀 익숙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습관화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요즘 책 너무 안 읽는다, 국문서, 원서 막론하고 독서 습관 좀 다시 재건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투챕터 북클럽 10기로 오십시오. 이번에 모집을 하면은 아마 그 다음 기수는 연말이나 돼야 모집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마음이 동하신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요. 투챕터 북클럽은 지금까지도 계속 1년 반 넘게 비영리로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비영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열정, 마음 그것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투챕터 북클럽 10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되게 많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책들의 특징은 소위 말하는 문학성 혹은 예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책들, 그런 책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살짝 주파수가 안 맞으실 수도 있는 책들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들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님 한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을 굉장히 잘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I'm never gonna win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Not going to win a National Book Award, never even going to be nominated. What you trade for that is sales and readership, and I would rather reach more people. 내가 쓰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이나 내셔널 북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노미네이트 되기도 힘들겠지만 나는 많은 독자들에게 가닿는 책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진짜입니다. 정말로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님들은 엄청난 판매 부수를 올리신 작가님들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인기 있는 작가님들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한번 쭉 탐방을 해보시고 이 작가님은 살짝 나랑 좀 안 맞는데? 그러면 그 작가님의 다른 책을 트라이 해보셔도 되고 다른 작가님의 책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하지만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나한테 맞는 작가님 혹은 작품 한 권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책을 즐겁게 완독을 하시고
완독을 하면 뭐라 그럴까 확 자신감이 붙죠. 그래서 그 힘으로 계속 원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소설을 원서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문학보다 소설을 읽어보시면 원서로 읽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문학 원서는 되게 빨리 익숙해졌는데 원서로 소설 읽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제로부터 시작해서 소설 읽기 그 도장을 깼는지에 대한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가서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 습관을 붙였는지 그 영상은 가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소설을 처음부터 고르거나 아니면 난이도는 쉬운데 재미없는 책을 고르면 원서 읽기에 재미를 붙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재밌는 책들로 완독의 경험을 늘려가 보는 것도 중요하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아모르 톨레스 작가님의 A Gentleman in Moscow 진짜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고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추천을 많이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 포함으로. 그래서 읽어보면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잘 쓰여진 소설인데 어렵습니다. 읽어보시면 표현이 이게 단어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미하면서 읽으면 읽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도가 잘 안 나갈 수 있는 책. 정말 좋은 책이긴 한데 초심자가 원서를 사랑하게 만드는 목적으로는 추천할 수 없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션. 제가 앤디 웨어 작가님 진짜 좋아하는데 마션도 그렇고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진짜 재밌거든요. 두꺼운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 과학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 그래서 과학 용어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그래도 원서를 읽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데 그 과학 용어들이 주는 부담감까지 더해져서 잘 안 읽혀요, 생각보다.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원서로 완독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책들도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나 프렌치 작가님, 이 인기 진짜 많은 작가님이에요, 미국에서. 또 서처라는 책인데 이 스릴러거든요. 그리고 막 뒤에 보면은 막 난리 났습니다. 이 막 스티븐 킹이 추천을 하고 막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책인데 스릴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 스릴러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별로 없고 심리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막 생소한 단어 나오지. 근데 이야기는 진도가 안 나가지. 좀이 쑤셔서 잘 재미가 안 붙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책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 혹은 아마존의 평점만 보고 책을 골랐다가 생각보다 나는 이게 안 읽히는데? 라는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책들은 스토리 라인도 재밌고 진도도 좀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단어도 쉽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책 리딩 리스트를 가지고 투챕터 북클럽 10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가님은요. 제가 진짜 현존하는 작가님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들 중 한 명이거든요. 동세대에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작가님. 조디 피코 작가님입니다. 너무 유명하신 작가님이고 저도 책을 페이퍼백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조디 피코 작가님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모든 책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책들이 좀 큰 문제들을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아니면 총기 사건, 아니면 그 장애인, 디서빌리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LGBTQ 이런 문제들을 건드리는데 그런 큰 문제들을 사실은 저도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숫자로만 보거나 데이터적으로만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철저히 개인의 삶에서 그런 문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정말 사건을 기가 막히게 쓰십니다. 그래서 너무 박진감 있고 책장이 정말 넘어가요. 그리고 조디 피코 작가님은 또 그 마지막에 한 방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를 딱 맞는 듯한 그런 진실이 밝혀지는 그 한 방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읽으실 수 있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하고 쓰셨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조디 피코 작가님이 리서치를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 소설의 첫 문장을 쓰시기 전에
80% 이상 리서치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작가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소설의 사건의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지식도 좀 생기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감정적 여운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고요. 19 minutes 요거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매스 슈팅, 총기 사고에 관한 책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처음 읽은 조디 피코 작가님의 책이고 House Rules, 이거는 아스퍼저 신드롬을 가진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살인 누명을 쓰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판사,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이야기고요. A Spark of Light, 이건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요즘 미국이 그 낙태법 폐기, 로우가 오버턴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보도자료들과 신문 기사들과 팟캐스트 에피소드들과 막 쏟아지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 어버션에 관한 이야기인데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정말 시기적절한 독서일 것 같아가지고 빌려놨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디 피코 작가님의 책을 제가 그 책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The Small Great Th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레이시즘,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산부인과 간호사인데 이제 흑인 간호사거든요. 그 흑인 간호사를 거부하는 백인 환자들을 그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말 오열을 일단 읽으면서 막 정말 그게 너무 소설의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그 책도 강력 추천을 하고요. 지금까지 40 million copies, 그러니까 4천만 권의 판매 부수. 저는 이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재밌고 그리고 실제로 완독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해보는 작가님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작가님은 지금 아마존 차트를 휩쓸다시피 하고 계시는 작가님입니다. 컬린 후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Reminders of Him, 이게 최근작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반 정도를 읽었는데 약간 로맨스, 미스터리, 뭔가 이게 사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뒤에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읽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로맨스도 있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이제 컬린 후버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쓰기 좋아하시는 장르는 스릴러라고 들었거든요. 그 메리티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책 아마존에서 찾아보시면 리뷰가 한 10만 개 달려있어요. 그만큼 팬이 많다는 거죠. 저는 이 작가님이 아직 좀 생소해요. 이 첫 책이거든요. 제가 읽는 첫 책이고 Verity라는 책을 홀드를 걸어놓긴 했는데 도서관에 홀드를 걸어놓긴 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에 줄이 너무 길어서 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을 오늘 제가 약간 저한테는 생소한 작가님임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작가님 덕분에 내가 책을 정말 안 읽는 사람이었는데 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그 간증글이 넘쳐납니다. 보시면. 그래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이 작가님 덕분에 회복했다라는 그 리뷰가 굉장히 많은 작가님이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그 차트 성적을 보면은 그게 나오죠. 한 권을 읽고 너무 좋으니까 계속 연달아 읽는 거예요, 이 작가님의 책을. 다른 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책 자체는 막 스토리가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문장이 굉장히 쉽게 읽히고 간결하고 그 다음에 단어도 쉽고 그리고 대화가 많고 그래서 잘 읽힙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컬린 후버 작가님의 책들을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작가님은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것 같은데 니콜라스 스파크 작가님이십니다. 이 작가님의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작가님이 누구신고 하니 그 영화 노트북의 원작을 쓰신 작가님이에요. 이 작가님의 특이한 점은 남자분이시거든요. 이 작가님의 또 그 특징이 뭐냐면 책 뒤에 이렇게 자기 사진을 이렇게 정면으로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완독했던 책은 The Return이라는 책인데 이 The Wish가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 그 전에 나온 책이 The Return인데 그 책도 뒤에 작가님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남자 작가님이 쓰시는 로맨스 소설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노트북을 굉장히 재밌게 봤다, 그 영화를. 그 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다른 작품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The Return이라는 책도 상당히 재밌게 읽었고 요 The Wish라는 책을 요 가장 최근작이거든요. 읽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약간
예측이 조금 가능한 하지만 살짝의 수수께끼? 약간 완전히 납득이 안 간 뭔가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게 돼요. 근데 그 이제 사실이 마지막엔 다 드러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역시 어렵지 않고 술술 읽히고 문장도 간결하고, 그래서 아주 읽기 좋습니다. 진도 잘 나가죠, 이런 책들 읽으면. 막 엄청난 메시지랄지 엄청난 사건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진짜로 사실은 판매 부수로 보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님들 중에 최고봉이 아니신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100 밀리언 이상의 판매 부수를 올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1억 권 이상을 파신 거죠. 제가 볼 때 로맨스 소설인데 약간 간결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니콜라스 스팍스 작가님의 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작가님은 크리스틴 해나 작가님입니다. 이 작가님이 누구신고 하면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Firefly Lane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보셨나요?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드라마를 한 보시고 아, 이거 내 코드랑 좀 맞는데 싶으시면 크리스틴 해나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irefly Lane 저는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원작이 있다고 하기에 아니 그 원작을 누가 썼지? 라고 체크를 해봤더니 크리스틴 해나 작가님의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 작가님의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볼까? 라고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The Night Road라는 책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일상이 마비될 정도로 페이지 터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정도였냐면 그 책을 제가 데이터 분석 코드를 제출하고 나서 뭐 좀 분석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막 이렇게 읽다가 하고 덮고 일하고 이 정도로 진짜 약간 일상생활과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재밌었던. 근데 막 그 책 같은 경우도 막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책은 아니지만 스토리의 힘이 이렇게 셀 수 있다고 싶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 책도 재밌게 읽었고, 그 뒤에 제가 읽은 책은 크리스틴 해나 작가님의 대표작 The Nightingale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같은 경우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이 작가님이 또 이게 지리적으로 가까이 사시거든요. 미국 서부 어디에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야기의 배경이 막 오레건, 그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워싱턴, 시애틀 이쪽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는 또 제가 사는 동네니까 막 재밌게 장면 묘사랄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막 공감을 하면서 읽는데, 그 나이팅게일이라는 작품은 뭐 오레건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사실 95% 이상은 사실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여성 그 자매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용기를 보여줬고 어떤 활약을 했는지, 특히 민간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이것도 읽어보려고 제가 이거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빌려놓은 책입니다. 매직 아워. 여기까지 크리스틴 해나 작가님이셨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다 미국 작가님들인데 영국계 작가님들을 2분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핫하신 루시 폴리 작가님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현대판 아가사 크리스티다 라는 그 별명을 얻고 계신 작가님이세요. 이 작가님은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더 게스트 리스트가 그 리즈 위더스푼 북클럽에 선정이 되면서 완전 빵턱 떴고, 요 뒤로 책이 하나 더 나왔는데 The Paris Apartment, 그 책도 제가 도서관에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에 The Hunting Party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한국에 가는 동안 읽으려고 갖고 갔다 놓고 왔어요, 한국에. 근데 아무튼 추리 소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살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범인이 이제 뒤에 드러나는 그런 식의 소설인데, 읽어보시면 진짜 아가사 크리스티랑 상당히 비슷하다, 그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본인도 그 모던 아가사 크리스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 The Hunting Party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아가사 크리스티를
중고등학교 때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그 출판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책등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집이 쫙 나오는 그 아가사 크리스티 시리즈가 있었는데 정말 탐독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게스트리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아직 원서로 소설 읽기가 편하지 않았던 시절 그때 읽었던 책이에요. 왜냐면 그때 제가 리즈 위더스푼 북클럽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도 샀고 그 당시 인기도 굉장히 많았고 2번 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읽을 때는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시 펄리 작가님의 The Guest List, Hunting Party, 그리고 파리스 아파르트먼트는 저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줄이 너무 길어. 인기가 너무 많으셔요, 이 작가님들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님은 알렉스 마이클리디스 작가님입니다. 이 성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되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찾아봤어요, 어떻게 읽는지. 근데 마이클리디스라고 읽으시더라고요. 유명한 작품은 사실 요거는 가장 최근작인데 제일 유명한 작품은 The Silent Patient라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2019년 아마존 선정 가장 많이 팔린 책 2위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저도 북클럽, 투챕터 북클럽 하면서 그 사일런트 페이션트를 읽었는데 읽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인증을 하는데 거기를 읽으시는군요 이렇게 와서 막 함께 정말 버닝했던 그 책이거든요. The Silent Patient. 역시 스릴러입니다. 살인사건이 있고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점점 이제 밝혀지고 The Maidens 요 경우도 그 살인사건, 연쇄살인사건이 있고 그걸 추적해가는 재밌겠죠. 얘기만 들어도 재밌겠죠. 그런 책인데 알렉스 마이클리디스 작가님의 특징은 요 작가님이 소설을 쓰시기 전에 극작 스크린플레이를 쓰신 작가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나는 실패한 스크린라이터고 소설을 쓰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일런트 페이션트도 그렇고 The Maidens도 그렇지만 읽어보시면 이거는 무조건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면이 정말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한 그런 책이에요. 스토리 라인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읽기가 너무 좋고 일단은 궁금하잖아요. 누가 범인인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읽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방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The Maidens 요거는 아직 끝까지 안 읽어가지고 결말을 몰라요. 근데 The Silent Patient 같은 경우도 딱 결론이 빵 터지면 그 좋은 결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결론은 unexpected,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었지만 inevitable,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결론이어야 그게 좋은 결론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거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내가 왜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결말이 아닌데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는 반전이 있구나, 이런 반전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결말을 기가 막히게 쓰신 책이에요. 이 The Silent Patient였다. 굉장한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닌데 책을 내려놓을 수 없게 만드세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끝까지 책을 보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이 작가님의 인터뷰를 들으니까 그 소설의 어떤 스트럭처를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쏟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쓰고 좀 뭔가 안 잡힌다 싶으면 또 다시 써보고 그 이야기의 구조를 잡는 작업을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끝까지 정말 긴장을 놓지 않고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알렉스 마이클리디스 작가님의 The Silent Patient 그리고 최근작 The Maidens 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읽을 책 많죠 여러분들. 언제나 의미하고요. 투챕터 북클럽 10기에 오시면 함께 같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 읽으면서 사나, 요즘 재밌는 책 뭐 있나, 좋은 책 뭐 있나, 심심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런 책들을 다른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알아가시고 또 실제로 읽으실 수 있는 모임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7월 말에 제 커뮤니티 탭 신청 공지를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주시면 10기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